현재까지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고인께서 이제 기계를 끄고 사출기를 점검하는 중이었는데 공교롭게 회사 사장님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버렸고 예. 그런 사이에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사출기의 경우에 금형 내부에 이제 찌꺼기랄지 이물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작동을 중단하고 점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2인 1조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지켜졌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장님을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 이런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을까?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 중 이제 폭발이랄지 발화, 열, 낙상 이런 각종 유해 위험 작업이나 어떤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구들 같은 경우에 안전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나 분진, 소음 이런 각종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경우 채용할 때 8시간, 그리고 입사 후 분기별로 3시간 정기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부서랄지 작업이 변경될 때 특별 교육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2인 1조 작업 같은 경우는 잠수나 승강기 점검 등 일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또한 작업 지휘자가 추가 1인이 배치가 돼야 되고 또는 그런 내용들을 내부 규정으로 정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2019년 말 기준으로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그런 재해자가 10만 9천 명이 발생을 한 해 동안 하였고요. 예. 이 중에서 2,020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부상자는 9만 2천 명,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으로 계속 그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1만 4천 명. 노동자 1만 명당 사망률은 1.08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OECD 회원 국가 중 1위고요. 미국에 비해서 2배, 일본에 비해서 5배, 독일에 비해서 7배, 영국에 비해서는 25배나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연간 이런 산재 보험 관련한 총 손실액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25조 1,700억이 되고요. 예. 연봉 3,500만 원짜리 청년 72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산재보험 손실액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산재는 대부분 제조업이랄지 건설업 쪽에서 약 30%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외주, 하청, 용역업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청 용역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호해야 될 보호 장비가 제대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는다 할지 또는 사전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사인만 받는다 할지 또는 이제 2인 1조 작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인건비 때문에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할지. 예.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외주, 하청,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그 산재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중공업이랄지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이런 비정규직의 산재 비율이 70~80%에 이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 이런 그 관리 구조 속에서 안전장치 소홀이랄지 안전관리 미흡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생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산업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노동자를 산업 역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윤이랄지 돈벌이를 위한
그런 노동자 희생이 좀 당연하다는 예. 이런 그 사회 역사적인 경식 문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산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될 사업주에 대한 어떤 처벌, 이걸 안 해서 분명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경기도 이천의 냉동 공장 화재 사고. 그렇죠. 그래서 40명의 노동자가 네. 2009년도에 죽었는데 1인당 벌금이 50만 원꼴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 5, 4, 20, 2천만 원 정도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런 벌금이 고작 1인당 5천만 원꼴이다 보니까 예. 어떤 사업주가 비싼 안전관리 비용을 그렇죠. 더 물고 이렇게 하게 태안화력의 김용균 또 예. 제2의 제3의 뭐 작년에 우리 강제 조선우대에 그렇죠. 사색에 끼어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거죠. 일단 저 보상 절차나 필요 사항은 먼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서, 뭐 상해 매출 아니면 뭐 피해 그 치료 기간 얼마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사고 경위서. 그래서 이런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가지고 보험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업무상 재해인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다라고 되면 산재 승인이 됩니다. 간혹 좀 이런 사고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환,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승인이 났을 경우에 행정적인 또는 그 재심사 청구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불승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근로복지공단에 정식 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정식 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처음에는 청구하고 두 번째 심사하고 세 번째 재심사. 이 세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과정도 미흡하고 승인이 안 됐을 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산재 다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안전시설 구비랄지 예방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산재라는 것은 각 직종별로 다 다른 환경 노동 여건에서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매뉴얼도 그 산재에 대응하는 또 예방하는 이런 매뉴얼도 각 직종 직업마다 다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세하게 그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매뉴얼을 노동자나 사업주가 항상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일상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산재 예방의 책임은 사업주한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어쨌든 이제 이 산재 특히 이제 사망사고랄지 그 중대재해 이런 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 통해서 좀 강하게 해야만이 산재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